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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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이렇게 학부모 캠프에 오신 아직 오시진 않으셨어요. 오실 네. 우리 2024년도 꿈이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와우. 편입 부모님도. 그렇죠. 편입 부모님들. 그렇죠. 그러니까 중1 신입, 네. 중2 편입, 고1 신입. 네네. 그렇죠. 정확하게 또 찝어줘야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학부모 캠프에 오시는 학부모님들 이제 사전에 저희들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오시기 전에 아마 이제 보시고 미리 보시고. 왜냐면 네. 학부모 캠프 그 시간이 네. 또 짧아요. 굉장히 짧고 또 그렇다고 막 뭐 일주일 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뭐 출퇴근을 하시거나 오며 가며 하시는 동안에 또 듣기도 하고 보실 수 할 수 있게 아마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교과들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들 당연히 생활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앞에 순서는 이렇게 한번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막 다양하게 막 뒤에 배경으로 띄워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약간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꿈이학교 생활관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예, 우리 그 교육기획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에서 돌봄으로 통제가 아닌 교육으로 영혼육의 심과 회복이 있는 곳으로 편리함을 넘어서 자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실천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옥 같은 문장입니다. 주옥 같은 문장입니다. 이거 누가 만드셨는지 정말 잘 만들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좀 생활관이 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학부모님들한테 뭐 어떻게 설명 드리실 수 있을까요? 일단 생활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공동 생활을 하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성을 기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사니까 우리가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부딪힘을 통한 성숙, 인격의 성숙,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면의 성숙과 함께 이제 또 쉬는 공간인 것 같아요. 휴식하고 쉴 수 있는, 재충전하고 털털하게 이제 잠옷 입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자기의 속이 다 보이겠죠? 다 나와요. 그렇지.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부딪히는 집에서 것도 생기고 하던 것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낮에는 안 보였던 모습이 생활관에서도 드러나기도 하고. 점잖을 필요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곳이네. 그렇지. 드러나는 곳. 우리 점수에 반영이 안 돼서 드러나면서 서로 이해도 일어나지만 드러나면서 서로 이제 부딪힘도 일어나는. 놀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소개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개를 안 했어. 아이고. 저들이 누구냐 지금. 네, 누구시길래 생활관 소개를 저렇게 하고 계시냐. 네네. 먼저 우리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부터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늦은 소개 죄송스럽고요. 2024년 남생활관 팀장으로 섬기게 된 다윗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왼쪽에 계신 아름다우신 분. 네. 저는 여생활관 팀장을 섬기게 된 로이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남자 생활관에 속해 있고요. 또 생활관장 역할을 맡아서 또 섬기게 된 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계속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곳, 또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드러나는 곳.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학사, 생활관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죠. 학사에서도 또 수업들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가르치시고 또 영어도 가르치시고 저도 이제 성경과에서 이제 있는데 학사에서의 삶하고 생활관의 삶이 좀 어떻게 달라요? 아이들 모습을 보면 학사는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 그리고 옷도 좀 잘 입고 맞아요. 그렇죠. 세팅된 그러니까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죠. 뭔가 정리된 모습. 생활관은 이제 생활관은 반대죠. 반대.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이제 풀어진 편안하고 풀어진 모습. 여학생들은 진짜 어떤지 모르겠네. 여학생 똑같습니다. 오자마자 잠옷으로 가려고 오자마자 잠옷. 그리고 동물들이 많이 출몰하지 않습니까? 뭐 토끼 잠옷, 뭐 곰 잠옷, 뭐 이런 색깔별로. 형형
형형색색. 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여유가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하던 대로 갑자기 방문 닫고 안 들어오나 문 닫고 안 나오나. 기분이 안 좋은 애들은. 기분이 그날 기분이 뭔가 안 좋았어. 학사에서 낮에. 기분 좋은 애들은 성적들이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학생들은 오늘 상태가 좋은 학생. 좋은 학생들. 그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기압의 차이가 이제 하루 시작을 네.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남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네요. 남학생들은 거의 뭐 더 와일드, 정글 뭐 이런 단어들이 여기는 뭐 옷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옷을 안 입는 애들. 그렇죠. 우통을 거의 벗고. 뭐 살색이 많이 드러나는. 진짜 우통 벗고 다니는 애들. 춥지 않아? 겨울에 추워서. 겨울에도 우통을 까고 다니고 하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일부 또 적지 않은 수가. 그리고 이렇게 쓰는 언어도 조금 거칠어지는 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남자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세게 하나요 말을? 좀 그런 세게 하기도 하고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네요. 그렇죠. 뭔가 좀 학사에서는 뭔가 정돈되고 맞아요. 이렇게 절제하거나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억누르는 모습들. 또 한꺼풀 약간 치장한 모습. 사회생활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사회생활 거기서 막 하면 큰일 나죠. 하지만 사회관에서는 그냥 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관 공간 또는 생활 담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들이 뭐 좀 어떤가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면에 있어서. 당연히 쉽지 않겠죠. 모습이 나오니까. 좀 쉽지 않다. 집에서 엄마한테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애들 덜 예의를 갖춰서 하는 학생도 있어서 그런 본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대처를 해야지. 우리도 항상 상태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우리 낮 시간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맞아요.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정돈하고 3시에 아이들을 맞을 때 저희도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그 상태가 또 반영이 안 될 수는 없더라고요. 조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체력 관리도 그렇고. 그럼요. 피곤하지 않게. 피곤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서적인 체력적인 마진이 없으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또 제한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 함께 또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관 우리 목표에 보면은 쉼과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생활관에서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밖에 나가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치 가정처럼 그 쉼과 회복이 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그럼 그냥 뭐 막 먹고 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얘기하고 털어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낮은 수준부터 그렇죠. 낮은 수준. 그렇지. 먹고 뭐 이런. 맞아요. 제일 1차원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것까지. 뭐 어떠세요? 이게 좀 다 총체적으로 다 필요하죠. 네네. 그렇죠. 또 뭐 이론 중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라고 이런 1차원적인 것이 채워져야지 그거 위에 또 발판을 놓고 점점 높은 단계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차원들이 사실 다 다루어지는 곳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뭘 먹이는 사역. 그렇죠. 여자 선생님들은 또 간식. 그렇죠. 그러니까요. 밤새도 뭐 열심히 다양한 거를. 그렇죠. 애들이 힘들 때는 일단 먹여놔야. 그러니까요. 그렇지. 배고프면 더 민감해지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이는 게 하루 이틀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또 그래요. 계속 바로 충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럼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그렇지. 힘든 사역이다. 그것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주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사실 또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우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쉼과 회복의 공동체라고 생활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생활관 교사의 하나됨과 학생 리더십, 그 다음에 학부모님까지 이렇게 동역을 통해서 모든 교육 주체가 이렇게 공동으로 성장을 추구한다. 이게 생활관의 목표인데 그래서 같은 목표로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했는데 어떠세요? 생활 담임을 하시면서 어떤 개인적 성장 이런 게 좀 있었던 경험들이?
그렇죠. 상당히 경험이 있죠. 네. 좀 하나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에피소드를 그러면. 네. 작년에 이제 벌써 이제 작년이죠. 2023년에 있었던 일인데 상당히 조금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례함을 경험한 거죠. 네, 맥장. 사실은 매일매일 얼굴 보고 아까 전에 같이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생활하는 사실 믿고 신뢰하는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뭐 이제 뭐 구체적인 또 실명이나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상당히 무례한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상당히 좀 기분도 나쁘고 그 다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아이들 앞에서 면도 안 서고 뭐 하는 상황들이 또 믿었던 신뢰하고 그렇죠. 약간 고학년 그렇지, 그렇지.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그렇죠. 고학년 어떤 학생의 어떤 그런 무례함 때문에 상당히 제가 좀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 생겼죠. 맞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저도 이제 데미지를 받는 거죠. 이제 멘탈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이제 말씀 묵상 나눔 시간이었는데 냉랭해지고 애들한테 불편한 얘기하면서 씁쓸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날 이제 저녁과 밤을 보내는데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죠. 네, 그 친구의 무례함도 자꾸 생각나고 또 나의 반응도 과연 적절했나? 내가 어른으로서 조금 더 성숙하게 이 아이들을 좀 이해하면서 만져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다시 뒤집으면 너무 무리했다. 이거는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 이후에 한 2가지 정도 이제 연속되는 이제 1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무실에 자주 안 찾아오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사무실 앞에서 어슬렁 이제 왔다 갔다 제 눈치를 보고 이제 쓸데없이 국기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잘 안 오는데 왜 왔지? 했는데 제가 이제 문 열고 살짝 나갔는데 이렇게 제 눈치를 보면서 뭐 이렇게 평소 잘 안 하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가 제가 상심한 걸 알고 선생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신경 쓰였던 거구나. 네. 그런 캐릭터가 사실 아닌데 저를 생각한 거죠. 선생님 많이 힘드시겠다. 저런 일을 겪으셔서 선생님을 위로해주러 온 거야.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근데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막 여러 가지 깊은 표현들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되게 저도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저런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애들도 어리지만 또 선생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는 이런 예쁜 마음을 보이는 참 친구들도 있구나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온 거죠. 무례하게 했던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보고 제가 했던 쓴소리들을 마음에 담고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장난친다고 생각하고 이제 장난치고 애들하고 웃자고 한 건데 상당히 무례한 수위로 그걸 표현을 한 거죠. 네네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런 발언들을 하고 저를 이제 조금 쉽게 말하면 면박 주는 약간 쪽팔리게 만드는 그런 거를 개그 코드로 삼아서 질러버렸는데 상당히 분위기는 쌓여지고 저는 극대노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한 3명 정도의 주동자가 찾아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놈들 너무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저희를 죽여달라. 너무 그려지네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어떻게 죽이겠니?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의도도 알겠고 우리 목장이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또 그랬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 적정한 선에 대해서 또 알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우리가 저희 몰입학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끝나고 이제 들어온 2 친구들과 이제 그날이 또 말씀을 나눈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 그 맥락을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게 참 아름답다.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겸손함과 낮아지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상당히 그 맥락이 있으니까 저도 깊이 있게 말씀이 나누게 되고 이 친구들도 이해가 딱 되는 거죠. 뭔가 삶과 말씀이 일치가 그러니까 그렇죠. 맥락 안에서 말씀을 녹여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굴욕을 당했던 시간 그 다음에 정말 평소에 잘 안 하던 친구가 와가지고 어떻게든 저한테 격려와 위로를 전해보려고 했던 그 약간은 좀 서툴지만 진심이 전해졌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이제 당사자들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죄한 시간 그 다음에 또 이제 12시 반이죠 이미 그 시간을 솔직하는 날이었는데 그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 맥락 안에서 말씀의 깊이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던 시간 그래서 참 안 좋게 시작했지만 그런 1년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래도 참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우리 안에 아무 일이 없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계속 생기지만 그 생활관 안에서도 모든 상황과 어떤 모든 시간과 그 순간들을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 아닌가
그 학사에서 절제된 세팅과 상황 안에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맞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날 것들이 풀어지면서 그 안에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그때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씨름하면서 전혀 다른 면이죠. 그렇죠. 사실은 싸워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성숙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선생님한테 저렇게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이게 무례하고 선생님 많이 힘들어하시는구나. 쟤들도 조심하고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반응하려고 또 그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겸손과 인내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도 더 묵상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깊이 있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인님 이제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학생도 성장을 하지만 그렇죠. 저희들도 그럼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아픈 순간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또 생활관에서 사실 다 드러내놓고 사실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접점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상구매학교 생활관 너무 귀한 장소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관 목표가 이제 첫 번째가 쉼과 회복 공동체 경험이었고 두 번째가 같은 목표 함께 성장 이런 거 이제 마지막이 또 이제 삶이 예배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계획서에는 예배가 생활관에서 삶으로 생활관에서 삶이 예배의 연장선으로 이어져서 신앙과 인격의 균형을 이뤄가며 성숙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우리 로이스님한테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 좀 있잖아요. 어떤 선배인데 이제 막 찬양팀이야. 뭐 그다음에 앞에서 서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주제적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생활관에서는 이 선배가 조금 아닌 경우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지 못해. 그런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나 경험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저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이 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학생들의 삶을 저희 목장은 알지만 이제 아닌 애들은 얼핏 보는 건데 이제 그 방에서 같이 썼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한 명이 찬양 앞에 섰는데 제 방에서는 막 진짜 아니었는데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니었어. 찬양 인도할 때 너무 은혜가 안 된다. 그렇지. 그랬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같은 이렇게 동료끼리 있을 때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었을 때 참 용납하기 힘들겠구나. 오히려 선생님들은 그 학생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으니까 우리 권위자니까 또 나름 포용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애들이니까 그렇지. 맞아. 그런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봐줄 수는 없겠냐 했더니 선생님 한번 겪어보라고. 우리 용서가 안 된대. 이게 다른 거야 또. 그래서 아이를 입장하고 선생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달라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 찬양 사역자 이런 예화보다는 왜 또 이렇게 앞에 이제 시민교육 때 상을 탄 학생들이 많이 상을 탄 학생들. 저는 오히려 그런 학생들 때문에 많이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저 최우수 학생들 막 박수 주는데 생활에 와서는 기본 생활이 안 돼. 네, 그래서 순종도 안 되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질서도 안 지키고 거짓말도 잘하고 또 선생님 말 너무 안 듣고 그러니까 나가서 상 받을 때는 갑자기 이게 뭐지? 정신이 혼미스럽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되게 잘해서 박수 받으시는데 또 나머지 일상생활은 또 뭐 방 청소도 안 돼 있고 옆에 친구 괴롭히고 그래도 그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어떤 거 잘하는 거 은사잖아요.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재주고 재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아이들은 아까처럼 저런 학생이 이중적인 어떻게 모습 나와서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지 난 저 때 눈을 감고 싶다. 찬양 예배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참 힘들겠구나. 얘기 들어줬어요. 들어주긴 했는데 이제 본인이 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학생을 용납해 주는데 그리고 또 가끔 그 학생들 데리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가 앞에 쓰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자기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생활관에 딱 들어오는 순간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마음도 이해되고 또 제 입장에서 그런 상타는 애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처음엔 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배워가는 과정.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서로 맞아요. 어떤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실망하고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하다고 하는데 걔도 또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삶의 예배가 사실 쉬운 게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죠. 정말 뭐
끝판왕 아닌가요? 사실은 끝판왕이지.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돼. 주님 앞에 갈 때 이제 맞아요. 그러게요. 네네.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는 그 꿈의 학교가 생활관 학교라는 게 참 좋은 게 그냥 우리가 일반 학교 다니고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 학교 생활이라는 건 거의 사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 드러나지 않는 거죠. 네. 한쪽 사이드만 드러나고 부모님도 모르고 네. 사실 선생님들도 다 파악이 안 되고 왜냐면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꿈의 학교는 이 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들어요. 그죠? 어떤 애들이 선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동학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들을 그렇죠. 사실은 자기들끼리 막 하는 맞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밥도 주고 이러면서 사실은 네네. 그러면서 우리도 파악하고 이걸 또 우리 이제 학사 선생님들하고 학년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의 어떤 총체적인 면들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중적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좁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들이 있다는 거를 그렇죠. 깨닫는 거.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맞아요. 우리도 이중적인. 그럼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또 환대하면서 그런 거를 경험해가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삶이 예배로 되어가는 그 감격을 이룰 때도 있지만 못 이룰 때도 있고 그런 거를 또 이렇게 같이 이뤄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활관의 목표. 네, 그리고 생활관에서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선후배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 그거 너무 중요하죠. 상당히 어려요. 네,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네네.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학사 때는 이제 주로 학년끼리 지내고 반끼리 지내고 교과목별로 지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활관에 들어오면 이제 사실 제일 어린 막내 중학교 1학년부터 저 높은 고3까지 한 공간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는 좋은 이제 남생활관 기준으로 하면 좋은 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롤 모델을 생각하는 거죠. 나도 저 학년 정도 되면 저런 선배처럼 돼야지. 그리고 이제 반면 교사를 삼는 건 저 형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맞아요. 네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학생들한테는 사실 저는 이렇게 느껴요. 생활담임 쌤들이 주는 영향력보다 어떤 좋은 선배 또는 반대쪽에 안 좋은 선배들은 이제 안 좋은 면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선배들을 많이 또 신뢰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혹시 학사에서 학년 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형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형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면 이 형은 다 그런 경험을 이미 했어. 그럼 이제 다 형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알려주면 풀어져. 형 그게 원래 다 그런 거군요. 하면서 상당히 그 특히 저학년들 입장에서는 좋은 형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형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삶에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장으로. 맞아요. 제가 없을 때 그 선배 찾아가서 이미 그러니까. 다 풀었어. 맞아요. 마음 산 걸 다 풀어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조언도 듣고 그래서 해결됐어요. 내가 가는 순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떨 때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선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걸 여기서 깨달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을 때. 이거는 사실은 되게 고급 지식이에요. 지금 말하신 거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피부로 느끼는 그럼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도 교사기 때문에 그럼요.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뭔가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이들의 모델은 그 위에 바로 선배거나 맞아요. 좋은 친구가 그러니까. 모델이 되고 거기를 쫓아가지. 맞아요. 선생님들도 물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참 좋은 선생님이시다 하지만 그렇지. 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롤 모델로 삼는다고 했을 때는 거의 선배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들이에요. 맞아. 영향이 훨씬 크고. 그럼요. 대화 공감 정도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은 바로 와닿더라고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도 이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좋은 선배들이 많아지는 학교. 그렇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부족했던 면모를 가졌던 저학년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선배가 되어가는. 맞아요. 그런 과정 중에 또 있는 거고. 네네. 너무 진짜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생활관의 목표, 쉼과 회복의 공동체, 같은 목표, 함께 성장하고 또 삶이 예배로 되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성품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공간이다. 생활관이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의 학교에 생활관이 있다는 거는 아이들한테나 뭐 우리 공동체 정말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생활담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뭐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로이스님 같은 경우는 뭐 한동대에서도 생활담임 간사로도 계셨었고 여러 그런 경험인데 꿈이학교의 생활담임 어떻게 좀 다른가요? 전에는 이제 20대, 40대 어른들 이제 공동체도 했었고, 그다음에 대학생 공동체 했었고, 이제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수록 제가 보니까 뒤치다거리 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어릴수록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선이 이제 어른들은 굵직굵직하고 포인트만 잡아주면 나머지 알아서 하는데 어리니까 제가 바빠져요. 손발이 확 바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간식을 먹어도 뒤치다거리가 되게 많아요. 이제 아이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또 마무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그런 잔손들이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고 아이들 마음은 더 어른보다 굳어있지 않으니까 순수해요. 순수해서 변화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더 예수님을 빨리 말씀을 만나서 아이들이 변화되기 좋다는 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쉽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굳어져갖고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를 보니까 조금만 진짜 굳어진 마음이 있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이 찔르거나 아이들은, 선한 얘기들을 해주면 그럼요. 그래도 금방 울적하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받아요. 그런 애들이 대다수죠 사실. 많죠.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정말 이렇게 생활담임으로서 그 예수님 그 내면의 성품들을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넘는 과정은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더 걸리고 어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한다면 크기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신 대학생이 거짓말한다면 크기가 좀 커져요. 어린이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스케일이 이거 진짜 단수가 또 너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작은 거지만 그 거짓말 하나도 지금 얘기하면 아이들이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 금방 잘못했다고 또 와서 얘기해요. 그런 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마다 아이들이 이제 뭔가 성장하는 그런 포인트마다 또 생활담임들께서 이렇게 같이, 보시고 같이 그쪽으로 이끌어주고 꿈학교의 생활담임 좀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제가 에너지 쓰는 게 이렇게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발을 쓰는 건 많아졌어요. 손발을 쓰는 건 되게 바빠졌는데 마음으로 쓰는 거는 작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신 나이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마음이 더 크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힘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손발은 적게 쓰는데 여기는 이제 손발을 많이 쓰고 그 대신 마음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저녁에 예전 같은 한동대 갔을 때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너무 큰 사건이라서 2, 3시, 4시, 5시까지 경위 있었어요. 모여하고 그 상대방 선생님, 남학생이 모여서 경위 쓰다 보면 이게 막 며칠도 가요. 그래서 새벽 5시 자는 건 흔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럴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1시엔 자는 것 같아요. 1시 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떤 죄의 무게도 좀 작고 그래서 요때 아이들을 컨택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요때 그 마음밭이 갈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옥토밭으로 갈아지기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주로 오니까 더 기본은 그래도 봉헌이 있어서 들은 것도 있어서 우리가 잘 찝어만 주면은 그 포인트만 잘 찝어주는 게 힘든데 그 찝어만 주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어떤 변화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생활담임이. 우리 또 지금 다인님 같은 경우는 사실 학사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거의 그죠. 하시다가 생활담임으로 오신 지가 한 7년? 6년? 그러게요. 벌써 그 정도 된 거 같아요. 되셨어요. 뭐 좀 어때요? 차이나 이런 거. 아까도 뭐 사실 잠깐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맞습니다. 꿈학교 생활담임은 이런 역할 또는 이런 의미가 있다. 뭐 아까 또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학사에서 주로 있을 때 아이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같이 이제 이뤄갈 수 있는 어떤 성장의 모습들과 생활관에서 또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 제가 보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아이들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밤 시간이란 시간대가 남녀 공통적으로 뭔가 애들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 속마음이 나오는 시간. 맞아. 그러니까 낮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사단임 할 때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 사실 표면에 얘기해서 더 깊이 많이 못 들어가요. 많이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개인의 어떤 마음의 깊이로 얼만큼 접근할 수 있느냐로 봤을 때는 거의 저기 자기 속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지점까지 가고 나면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성장의 포인트들이 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생활단임의 묘미는 또 이제 거기에 있지 않는가. 거기에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학교가 저는 아마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많지 않죠. 저희 생활단임이 이제 10분이시거든요. 네. 생활관에 목장이 5개씩 10개씩 10분이시니까 이렇게 생활관을 운영하시고 생활 담임을 또 이렇게 10분 배정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연수를 하고 또 아이들을 또 케어하고 또 배우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기숙사라고 안 부르고 계속 생활관이라 부르니까 그냥 기숙하면 기숙이란 말이 어디 가서 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죠. 삶이 묻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꿈의 학교 자랑 생활단임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가 또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자 생활관의 생활단임 이렇게 5분 계신데 아마 학캠에 오시면은 또 이렇게 소개를 받으실 예정이시고 목장별로 또 우리 여생활관에 또 5분 계신데 이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올해 이제 사직하시고 새로 한 분이 이제 새로 오실 예정이어서 여기는 빈칸으로 계셨지만 이제 10분이 되신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캠에 오시면요 또 생활관 일과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짧게 그냥 소개해 주시면은 그냥 뭐 큰 덩어리로만 생활관 일과 소개해 주신다면 아침에 한 6시 40분이나 50분에 기상을 기상해서 준비하고 7시 50분쯤에 이제 식사를 가죠. 여학생 7시 50분에 식당으로 가서 가서 식사하고 8시 20분까지 1교시 수업을 들어갑니다. 수업하고 쭉 수업을 한 다음에 몇 시에 들어오나요? 3시부터 생활관 문이 열려요. 그때부터 잠겼던 문이 열려서 집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죠. 들어와서 좀 개인 시간 갖고 생활단임 선생님들은 3시부터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5시 반에 식사를 가고 6시 반까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또. 6시 반은 정시에 딱 그때부터는 이제 인원 점검과 인원 점검을 하고 청소를 다 같이 청소를 다 하고 청소 시작하고 한 30분 후에 7시부터 7시 20분까지 이제 묵상 나눔에서 하루 종일 생활했던 거를 같이 나누고 아침에 했던 말씀 묵상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며 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20분 정도 조 모임을 통해서 조를 만들어서 나누고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휴식.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때 이제 외부에 활동 있는 학생들은 다 나가요. 나가기도 하고 뭐 특기적 수업도 가고 뭐 미술도 가고 뭐 모임도 가고 가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의무 야자 시간이에요. 중고등 공통적으로. 이때는 무슨 있어도 숙제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각자 구역이 다 있어요. 자격 시간이 있는 거네, 그렇죠? 의무고요. 그 다음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선택. 여학생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어서 그 끝나면 10시 반부터 이제 취침 들어가는 거죠. 취침 들어가는. 요게 이제 대략적인 일정입니다. 남자 생활관은 뭐 여기 조금 다르죠. 대동소이한데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이. 저녁이 좀 다르죠. 남자 생활관은 조금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죠? 저희는 이제 고등 같은 경우는 7시 반에 바로 이제 자습을 시작하는 저녁 때. 그래서 고등은 의무 자습이 2타임이 되는 거죠. 7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의무 자습이고. 우리 학생들은 근데 여학생들은 안 시켜도 또 잘하는 면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조금 스스로 자기 관리를 좀 더 잘하는 편이죠. 전반적으로. 야무지고 철이 조금 더 맞아요.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뭐 부모님들도 느끼시겠지만 특히 이 시기에서는 여학생들이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앞서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이니까 걱정하죠. 선생님들 철없는 남학생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그래서 여학생들이 뭐 이건 약간 유담일 수 있는데 동학년 남학생보다는 오빠들한테 마음이 가죠. 오빠들을 철부지들 오빠 이러다가 이 철부지들 이것들 철딱선이 없는 것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학생도 고2 고3 되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성숙해가지고 뭔가 한꺼풀을 벗고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게 남학생들 한 고1, 2 정도는 고1, 2 정도 되면 달라지죠. 맞아요. 쟤가 언제 저렇게 멋있어졌지? 약간 이런. 맞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정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8시 반 정도에 나가서 3시부터는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일과 가운데는 이제 청소하고 또 그렇죠. 그 목장별로 나눔 시간,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개인별적으로 또 그 중간중간에 간식 시간들도 그렇죠. 있고 네네. 쉬는 시간에 또 간식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생활관에서 있는 사이에 이제 선배 후배 친구들하고 또 여러 가지 그냥 그 사적인 얘기하고 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또 상담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학캠에 오시면은 또 생활관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거를 라이프 케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학캠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요 정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영상을 통해서 뭐 세세한 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생활단임이 어떻고 생활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나눠봤는데 꼭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저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관 학교라는 거가 좀 이해하는데 뭐 너무 쉽게 아실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거죠, 사실은. 왜냐면 저도 생활관 학교를 다녀본 게 아니고 아마 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기숙사 학교는 다녀본 분들이 좀 있을 건데 이렇게 생활단임 계시면서 뭔가 내 삶에서 이런 선생님들과 어른들과 소통이 일어나고 뭔가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성장시키고 돕고 나는 좀 이런 학교 다녔으면 좀 인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예, 뭔가 거기 안에서 신앙적인 얘기도 좀 나누고 이제 그런 생활관 학교는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상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의 학교의 절반은 이 생활관 공동체에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생활관 안에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규칙들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또 저희가 이제 사실 계속 성품을 강조해 왔거든요. 저희가 또 성품에 대해서 더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또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해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활관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우리 학생들이 뭐 공부 잘하고 뭐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면 그렇죠. 사실 이게 평생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면의 인격과 또 공동체성. 그렇죠. 우리가 평생 사실 이 내면의 문제를 갖고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생활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활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가지시고 학캠에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뭐 학부모님들께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학부모님들과의 동역, 아까 전에 다 함께 성장한다고 했는데 부모님들도 이런 모든 또 과정을 통해서 특히 자녀들이 생활관에서 지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부모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또 저희들 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관계들로 잘 맺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생활관에 와서 내면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와 함께 이제 엄마들하고도 연결돼서 이제 많이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할 텐데 엄마도 같이 성장하고 또 아이들과 같이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대되고 빨리 뵙고 또 같이 이게 함께 모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 환영합니다. 기다립니다. 네, 저희 10분의 생활단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학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